성실의 타로 카드 이야기 19화 18번 달카드입니다. 달카드는 기본적으로 변덕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뭐랄까요, 별카드의 역방향에서 나타난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이 관계, 여기에서 그 다음 카드가 달카드로 연결되는 것은 이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의심, 그리고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겨나는 변덕, 이런 것들이 이 달카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카드는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사이, 이 사이를 뜻하는 거고요. 달은 18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 플러스 8은 9, 즉 9번은 은둔자 카드인데요. 은둔자 카드가 내면의 깨달음을 강조했다면, 달카드는 지나친 내면의 관조로 인하여 갈등이나 변덕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달카드는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자신의 주변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들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달카드에 나타나는 개와 늑대, 얘는 개고 얘는 늑대거든요. 개와 늑대는 달이라고 하는 허상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이 소란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각지도 못한 헛소문으로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1년 365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덕스럽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카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했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카드는 늑대라고 하는 본능과 개라고 하는 이성의 상징들이 마주보고 달을 향해서 짖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본능이 갈등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갈등은 모두가 허상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달이 실제로 이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달이 실제로 이렇게 크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개와 늑대는 이 달을 굉장히 크게 보고 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이 허상을 보고 시간 낭비한다, 또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카드가 나왔다면 확실해지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랑 개가 달을 보고 짖어봐야 그것이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달카드가 나왔고, 또는 그 상황이 실제로 뭔가 애매모호하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 가시적인 뭔가가 보이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별카드 다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가 변질이 되었다거나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의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카드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보이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좋은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카드에서 가졌던 희망이 점점점 불확실한, 흔들리는 이런 미래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표현하는 게 별 다음에 달카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달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카드가 나타나면 뭘 하든지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연하게 불안한 감정이 생겼습니까 할 때 이 달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카드는 뭔가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집착하지 말아라, 변덕스럽게 이것저것 바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달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 변하는 달처럼 자신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즉 변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카드가 나오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카드에
정방향 다음에 역방향이 나오고 역방향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태양카드거든요. 태양카드는 뭔가 긍정적인 백일화에 드러난 확실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하나로 단독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카드 전에 별카드, 달카드 다음에 태양카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징을 보자면 두 개의 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탑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 개의 탑. 이 두 개의 탑은 통로,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달은 미스터리, 보이지 않는 힘, 부활, 재생 이런 것을 뜻하고요. 늑대, 아까 오른쪽에 있는 게 늑대예요. 늑대,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 지나친 열정 이것을 뜻하고요. 개는 인간의 의식을 초월한 성실, 성실하다 그 성실이 아니고요. 성스러운, 성스러운, 이런 의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각류인데 이게 가재 보이죠? 가재. 가재가 갑각류죠. 가재는 무의식이 드러나는 초기 단계, 무의식 중에서 갑옷을 입는 방어적인 형상, 이런 것을 뜻하고요. 물은 무의식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길은 비밀의 지식, 영적인 길, 끝나지 않은 여정, 이런 것을 뜻하죠. 이 길이 어디냐면, 이 길을 뜻하는 거예요, 이 길을. 저기 멀리까지 가 있죠, 길이. 이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길, 막연함 이런 것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제 상상력, 꿈, 추억 그리고 무의식과 현재의식을 뜻합니다. 본능과 이성의 대립을 뜻하기도 하고요. 어머니, 여성, 위에 물이 차는 여기 이제 그 물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연못이 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에 물이 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덤에 물이 찼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질병을 물었을 때 위에 물이 차고 있어요. 위하수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산소 문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할 건데 라든지 또는 그 아버지 산소가 좀 어때요? 부모님 산소가 어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달카드가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무덤에 물이 찼네요. 물이 찰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에 물이 찼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은 이제 애매모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과대망상, 정신과 이상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시끄러운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카드는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물었을 때 위에 물이 차는 위하수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울증, 과대망상, 정신과 이상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적이 있어요. 음모나 속임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배신, 마음이 흔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흐릿하긴 하지만 형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이 드는 상황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점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정점에 있어서 달카드,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요. 변덕스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애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또는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애인이 화면에만 살고 있어요 하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그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오덕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방향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고 했을 때 달카드 자체가 긍정과 부정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방향으로 나왔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점에 있어서 정방향의 달,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오해가 조만간 풀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애정운에서 정방향의 달카드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는 변덕스러운 상황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 이제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차 실체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카드 다음에 나오는 게
태양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달카드는 역방향이라는 것은 태양카드가 오기 전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카드의 역방향은 불안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서 더욱더 힘든 이런 것을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비밀을 알게 된다거나 속마음을 알게 됐으니 두 사람 관계에서 확실하게 정리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애매모호한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즉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전 상황, 달도 해도 없는 상황, 이게 역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물점에 있어서 달카드 돈이 들고 난다, 이게 반복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달은 변덕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직감에 따를 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지려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고요. 불안한 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랬는데 달카드가 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죠? 달카드가 떴을 경우에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상황, 돈이 됩니까? 이거 투자해도 좋을까요? 확실하게 뭔가 된 것이 없으면, 또는 눈에 드러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재물운 또는 이달의 재물운, 앞으로 재물운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돈이 들고 날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는 변덕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체가 없는 걸 보고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 나갈 일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정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애인이 언제 생겨요? 이번 달 애정운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다면 애인이 언제 생겨요?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 안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달카드죠. 이게 좀 악마카드랑 설명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악마카드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기대, 두려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점에서 정방향의 달카드는 막연하게 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직감만 믿었다가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이 지금 이거거든요. 역방향.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돈이 제일 없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전 생각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업점에 있어서의 달카드, 밤에 하는 일, 달 떴을 때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나 술집을 경영한다거나 또는 천문 관측, 하늘을 볼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목욕탕, 왜 그럴까요? 개도 와서 목욕하고 늑대도 와서 목욕하고 갑각류도 물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목욕탕, 사우나 등의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변덕이기도 하지만 신비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측면을 다루는 일, 그리고 점성과 역술인, 심리상담 등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매일 반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매일 바뀐다는 얘기죠. 상황이. 그러니 내가 계속 고정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뜻할 수 있고요. 정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직업점에서 정방향의 달카드가 나왔다 해도 애매모호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또는 취업을 했는데 또는 면접을 봤는데 합격해도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본능은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성은 거기 말고 다른 데가 있을 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거기가 가고 싶지 않은데 이성적으로는 가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이 달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점에서의 달카드 아주 좋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만 듣고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역방향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안 좋은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취업 사기를 당한다거나 승진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이사에 있어서 달카드 계획대로 옮기기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사가 조금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그 겉에 보이는 면만 보고 가서 직접 들어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집 같은 경우, 빌라 같은 경우 외관을 화려하게 도색을 하고 바꿔서 딱 보기 좋아요. 또는 집에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좋거든요. 도배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실상 뭐 도배가 잘 되어 있는 이유가 비가 새서 그랬다거나 또는 뭐 물이 새서 그랬다거나 결로가 심하다거나 그래서 집을 팔기 위해서 해놨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면 확실치 않으면 이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달카드입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이제 그 고민이 정방향으로 나오고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의미의 달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다고 해도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확실치 않으면 선택하지 마십시오가 가장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좋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 같은 경우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학업점에 있어서의 달카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놀고 싶고 하는 상황이 달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인지 또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이고요.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합격을 하냐 떨어지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당락 여부를 결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변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즉 뭐냐면 시험을 봤는데 애매해요. 문제가 애매해가지고 내가 지금 떨어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찍은 것이 다 맞았다거나 했을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가 이제 정방향에 옆에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역방향이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험 결과 당연히 찍은 거 다 틀리겠죠. 기본적으로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의 달카드는 자신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실제로도 성적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거거든요. 자신의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니고 기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한다고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카드에 역방이 나왔으니까 합격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건강운에 있어서 달카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부에 물이 차는 질병 이런 것 또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그런 질병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정신적인 부분의 질병, 부인과 질환, 또는 위장장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막연한 의심, 허상을 보고 생각하는 의심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소화가 막 안 되고 좀 이렇게 뭔가 더부룩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가기 전에 나 이 위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즉 위암이 아니고 그냥 단순 소화불량입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카드의 정방향과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질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방향일 경우에는 의심하고 있는 질환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맞겠죠. 장소적인 의미의 카드, 달카드는 카페나 술집, 그리고 어둡고 시끄러운 곳, 그리고 형체를 확실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를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달이 비추는 곳,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달은 여자, 서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즉 아줌마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 여자들이 수다를 떨기에 가는 곳, 어디 있어요? 찜질방, 미용실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여자들이 주로 가는 데잖아요. 이제 이런 데를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정방향 그러면 이제 술집, 나이트보다는 단순하게 커피 파는 카페나 레스토랑, 영화관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보름달이 떠서 빛나는 것처럼 형태가 그나마 식별이 가능한 장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가미되기 때문에 술집, 나이트, 그리고 공동묘지, 으스스한 분위기, 어두운 장소 이런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 카드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태양 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